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비스 기획자 도근양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번에 오셨던 분들 계시나요? 온다고요? 이게 딜레이가 네. 여기 채팅창에 딜레이가 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번에 오셨던 분들은 네,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볼게요. 네. 있으시네. 네, 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오늘 어쩌다가 오게 되셨는지 반가워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기획 예능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예능이 뭐냐? 여러분 역사 예능도 보셨고 TV에서 보시면 각종 예능이 있잖아요. 주식 예능, 역사 예능. 근데 왜 기획으로 예능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저희 기획 예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기획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라이브로 보여드리면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해보자 라는 거였고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UI 설계에 대한 부분도 접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겠지만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UI 말고도 되게 생각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은 벌써 오타를 내네요. 제 영어에 약해서. 엔드 픽처예요. 이거 스펠링 맞아요? 스펠링 틀리면 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되게 무식해 보이니까. 네. 엔드 픽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 저희가 뭔가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떠올라요. 그럼 그 아이디어들을 다 집어넣은 완벽한 형태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 사실 엔드 픽처인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낱개로 그냥 떨어져 있으면 엔드 픽처가 아니에요. 엔드 픽처는 이 아이디어들이 하나의 서비스로서 잘 연결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엔드 픽처를 왜 만드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게 MVP잖아요. 근데 MVP를 설계를 하려면 엔드 픽처를 역으로 알아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모양을 알아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돼라고 하는 MVP를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VP를 알려면 엔드 픽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엔드 픽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연결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접수를 또 받았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래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면서 요거는 엔드 픽처에 대한 얘기를 꼭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한 아이디어는 제로님의 아이디어인데요. 아이디어 제목은 특이해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주신 내용대로. 아바타 알림 서비스라는 거를 요청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바타 알림 서비스. 이름에서 느낌이 팍 오시죠? 아바타가 알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아이디어를 딱 3줄로 딱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가상의 공간에서 약속을 잡으면
현실 세계의 문자, 카톡, 음성으로 알림을 주는 거. 이게 일단 가장 대전제 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에는 글씨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무료. 나중에 유료화. 그리고 아바타 아이템은 유료. 각이 나오죠? 저희 생각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림과 함께 글씨 엄청 못 쓰죠, 여러분. 글씨 원래 못 쓰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했어요. 저 공부 잘 했어요. 알림과 함께 선물.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바타 알림 서비스고 가상의 공간에서 약속을 잡으면 현실 세계로 문자, 카톡, 음성으로 알려주고요. 우리가 뭐 까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놓칠 만한 걸 상대방한테 알려준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초기에는 무료로 해다가 유료화 시키고 아바타 아이템은 유료. 약간 미니홈피나 제페토 같은 느낌 나죠. 그리고 알림과 함께 선물을 전달한대요. 그쵸? 요거 내용, 마카가 연하세요? 네, 좀 더 진한 마카. 여긴 좀 진한가? 이거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요건 좀 낫죠? 네. 요거를 그러면은 좀 나눠볼게요. 이게 아바타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아바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기능을 좀 나눠보면 세 줄인데 거의 페이지 1, 2인 개념이거든요. 여기가 일단 페이지 1. 그리고 여기가 페이지 2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페이지 3.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 되게 큼직큼직해서 이걸 하나하나씩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1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페이지 1. 일단 아바타 알림 자체가 일단 페이지 1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바타라고 하는 거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바타의 세팅이겠죠, 세팅. 그러려면은 아바타를 설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니까 회원이 일단 필요할 거예요. 회원 가입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의 아바타를 세팅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 계정이 필요할 거고 회원에서 아바타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겠죠. 아바타 생성. 이게 일단 1차로 필요해요. 이 아바타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되게 최소 범주로 한번 잡아볼게요. 최소 범주는 성별이나 아니면 의류, 머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싸이월드 미니미 레벨. 그러면은 또 뭐 있지? 아바타 생성에서 요거보다 조금 고급 얼굴형.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냐? 더 고급 신발 나눠줘요. 더 고급 액세서리. 되게 내용이 많죠.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아주 최소 형태로 구현한다라고 해도 뭔가 하나당 그래도 종류가 최소 10가지씩은 있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획도 해야 되고 이거를 게임처럼 사실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바타를 씌운 조합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획이 일단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림이에요. 그럼 알림을 설정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이디어상에서 되게 구체화되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면 알림을 왜 그리고 알림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정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A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알림을 등록해서 B에게 알려줄 건지 그냥 내 맘대로 막 약속을 잡아. 약속을 등록해요. 그래서 그냥 B한테 알림이 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랑 B가 있는데 A가 B의 여기 지금 쓰여있진 않은데 아바타의 공간에 대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아바타 공간. 그럼 B의 공간에 가갖고 B의 일정표에다가 내가 알림을 등록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내 거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B에게 알림을 주세요 라고 하면 약간 저희 슬랙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골뱅이 달아가지고 이름 쓰는 개념 링크 누군가를 호출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 호출 그리고 A가 B의 장소에 가가지고 B의 알림 리스트에다가 직접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 B의 알림 리스트에 직접 가고 B의 공간에 가는 개념이니까 남이 나의 거에 알림을 등록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쪽을 한다고 해도 일단 각 아이디별로 알림 목록 혹은 약속에 대한 목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알림을 해주기 위해서 A냐 B냐 하더라도 일단 등록을 할 때 들어갈 만한 정보에 시간 그리고 약속 내용 대상 또는 같이 약속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 종류가 있겠죠. 그 주신 아이디어에는 카카오톡, 뭐 이메일, 그다음에 음성 알림도 있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알림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값들이 또 늘어날 거예요. 알림 종류에 따라서 휴대폰, 카톡이냐, SMS냐 하면 휴대폰 번호 필요할 거고 이게 이메일이냐 그럼 이메일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 또 푸시 음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내부에서 푸시가 또 나가야겠죠. 아니면은 진짜 알림 앱처럼 그냥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알림이 막 떠요. 그런 진짜 알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방식이 4가지면 이 방식에 해당하는 가장 개인의 정보들 휴대폰 번호, 이메일, 푸시 여부, 알림 이거가 여기 회원 정보에 아바타 생성 외에 이제 알림 툴에 대한 설정이 정보와 설정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회원이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아바타를 생성을 할 거고 그 아바타 생성하면서 뭐 성별, 의료 뭐 이런 걸 만드는 아바타가 있고 알림 툴 설정을 하면서 자신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는 동의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노출할 건지 여기에 대한 동의 정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알림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 알림을 받겠다 하는 그런 동의 정보 여기서 이런 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A랑 B의 관계 이게 좀 복잡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심플했던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A와 B의 관계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A랑 B가 당연히 친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기엔 친구 시스템이 하나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친구를 맺어야 된다라는 대전제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근데 친구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휴대전화에 있는 목록으로 할래요. 카톡처럼. 그럼 휴대전화 목록으로 한다. 관계가.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거부가 필요해집니다. 거부. 약속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요청을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냥 자기 알림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알려주는 게 아이디어의 기본이었으니까 이 사람 B에게 알림을 일방적으로 넘겼을 때 나는 알림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알림에 대해서 신청 승인 제도가 있어야겠네요. 이거 하나도 없애고 만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귀찮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야. 그러면 내가 좀 알려줬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알림을 엄청 보낸 거죠. 시간에 제한 없이. 그럼 내가 그거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이걸 얘기하면 이거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거부 기능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공개된 대상한테만 할래요? 하고 하면 친구를 맺는다거나 공개된 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럼 회원 목록을 가지고 친구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옛날 다니던 직장 상사가 있네? 그런 사람한테 노출되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아니요. 오늘 그래서 엔드 픽처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얘기를 다 끄집어낼 거니까 이 중에서 엔드 픽처에 들어가는 건 있겠지만 중간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다 끄집어내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알림에 대한 부분만 한 거예요. 물론 개발적으로 들어가면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카톡. 카톡을 보내서 알림을 주려면 이 카톡을 누가 보낼 거냐가 있거든요. 누가? 저희가 카톡 받아보실 때 개인이 보내는 게 있고 약간 채널? 그래서 뭔가 기업 같은 느낌으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려면은 이거를 A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우리 시스템이 보내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 아바타 알림이라고 하는 채널이 하나 따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바타 알림이라고 하는 채널이 카카오톡의 플랫폼을 타고서 이런 알림을 그때그때 당사자한테 전달해 주겠죠. 마치 저희 택배 문자 오고 뭐 쇼핑몰에서 카톡 문자 받듯이. 그러려면 개발해야겠죠. 돈도 들어가요. 이거 발송될 때마다 우리가 돈도 내야 돼요. 그럼 돈이 드는구나. 그럼 이 정도로 봤을 때 한 가지 되게 궁금한 점은 A와 B 사이에 아바타의 존재란 무엇인가가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바타가 페이지 2에서 되게 막 활성화돼야 될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바타의 존재에 대해서 되게 핵심 포인트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 기획해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않으면 페이지 2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막 아바타를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보여주고 싶고 하려면 뭐 드러나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서로 알림을 할 정도로 되면 그 알림을 받았을 때 현실의 알림이 아니라 아바타를 만나러 들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이 아바타 공간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을 만한 동선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 부분이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더 엣지 포인트로 설계하지 않으면 제페토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페토가 이 생각을 하겠죠? 약속 잡기? 그럼 제페토를 이기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되게 어마어마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럼 일단 페이지 1이 잘 됐다 라고 치고 페이지 2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가면 이제 어나더 레벨이 또 펼쳐집니다. 페이지 1 잘 보셨죠? 넘어갈게요. 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뭘 하고 다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강의인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기획 예능이라고 그냥 시도해보는 건데 계속 듣다 보면 요때쯤 뭘 생각할 수 있는지 빤히 알겠구나라는 패턴이 보이시면 이 방송은 되게 성공적인 거예요. 맨날 똑같거든요. 사실 온라인 서비스가 생각하는 게 사실 다 거기라 갖고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면 누군가는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기조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가감 삭제할 건지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이제 좋은 기획을 뽑으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페이지 2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줄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세 줄이 나중에 진짜 기획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은 압축 버전이에요. 지금
예능만큼 하는 거고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거라 페이지 2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게 있을까? 수익 구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수익 구조.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와요, 제가. 열심히 하죠. 네, 수익 구조가 들어가요. 자, 여기에 아까 나왔던 건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유료화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 유료화의 대상은 약간 모호하긴 해요. 알림 자체를 유료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용 자체, 접속 자체를 유료화할 것인가, 대상이 좀 모호하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이템 유료 판매가 들어갑니다. 요 시점이 딱 되면 아이템 유료 판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얘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약간 메타버스에 기인한 재밌는 유틸리티 앱이었으면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타이틀롤이 이커머스가 되는 거예요. 왜?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커머스가 딱 되면서 이제 이 이커머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장 구조를 다 갖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첫 번째 그 라방 때도 말씀드렸던 프레임 시스템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프레임 시스템이 뭐냐? 저번에 못 들어보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입점, 상품, 이 순서 그대로요, 다. 입점, 상품, 주문, 클레임, 정산, 클레임, 주문, 이거 뭐 여기 사이에 배송, 그리고 상품 여기에 전시 위에 검색. 뭐 회원은 이미 있었죠. 우리 아바타 생성하고 이제 그 사람이 유료로 뭔가를 사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붙어요. 그러면 입점, 이게 왜 입점이 들어갈 수 있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커머스도 모든 걸 내가 파는 경우, 내가 팔 때 내가 다 판매자야, 모든 컨텐츠 다 내가 직접 생산해서 납품한다. 그러면 입점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안 팔어. 저희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처럼 오픈 시장을 지향합니다 하는 순간 이제 오픈 마켓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팔고 오픈 마켓이 되면 입점이 필요해져요. 다시 필요해졌어. 다시 필요해졌어. 여러분 이거 페이지 2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겁나 빡세겠죠. 이걸 다 만들었는데 아바타가 팔릴 이유가 없어 보여.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시켰어요. 그리고 입점시켜서 뭔가 업체 1, 디자이너 이씨, 디자이너 박씨,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이모티콘 아니면은 뭐 의류를 만들어요. 아바타에 입힐 의류. 이런 거 해요. 제페토도 해요. 제페토도 있어요, 안에. 그래서 의류를 막 등록해요. 결국 상품 등록하는 거예요. 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얘가 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거 등록되겠죠. 이 상품에 대한 설명 뭐 보일 수도 있고, 착샷 이런 거 보일 수도 있고, 아바타 착샷 이런 거. 뭐 되게 기능이 좋아. 그러면은 내 아바타에 미리 입혀보기, 막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상품 보여요? 이 상품을 찾아가기 위해서 리스트도 있어요. 기획전도 있어. 뭐 오늘의 할인 리스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시. 그 다음에 내가 검색해. 막 아이돌 스타일 이런 거 막 찾아요. 그래서 그거 찾아. 그러면 여기 검색이 또 들어가요. 그럼 검색, 전시, 상품 다 있네요. 그럼 여기서 주문을 해야죠. 결제 들어가야 되니까 주문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주문을 통해서 주문을 판매를 했는데 그럼 누군가가 또 얘기하죠. 아, 잘못 썼네. 취소, 클레임. 이런 아이템 단위는 반품이란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게 품질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 며칠 내에 미사용 시 취소 이런 정책들을 보통 세우는데 어쨌든 있죠, 취소. 그리고
아주 만에 하나 지랄지랄하는 고객을 위해서 반품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환불. 이거 전화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잘못 샀네, 뭐 어쩌네, 막 이러면 뭐 반품해줘야 되니까. 취소, 반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판매 대금의 수수료를 빼고, 우리 수수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정산을 하면은 이제 요 김씨가 아니구나. 이 씨와 박 씨에게 판매 대금에 대한 돈을 이제 이렇게 줄 수 있는 구조가 이커머스 딱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왜 해야 되는 건 되게 명확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카톡 알림 돈 들어가잖아요. 문자 선택해 돈 더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 만약에 음성 알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쓸지 모르겠지만 음성 메시지를 전화에 남겨준다거나 뭐 그러면 뭐 당연히 돈 들어갈 거고, 이 아바타 서비스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약간 게임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서버 비용도 훨씬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 양도 많을 거고. 그러면 그 유지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서 이 수익 구조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익 구조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페이지 1에서 이걸 그래서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페이지 3로 넘어갈게요. 오늘 조금 길어졌죠? 이게 제가 문장은 3문장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와, 이거 되게 큰 엔드 픽처가 그려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페이지 3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빈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물론 여기 민 PD님도 계시고 매니저님도 계시지만 저는 카메라를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지금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페이지 3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3는 알림과 함께 선물이었어요. 알림과 함께 선물. 이거를 보는 순간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당근마켓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왜 당근마켓이 떠올라? 카카오톡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근마켓이 떠오른 이유가 당근마켓이 최근에 그 쿠폰 주고받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 대화하는 그 고객들 사이에서만 쓸 수 있게 조용히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페이지상 보면은 거기가 이제 당근페이를 붙이기 위해서 약간 MVP 모델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붙여놨다가 나중에 중고거래 할 때 그 당근페이를 대대적으로 쓸 수 있게 오픈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가 이제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고, 진정한 사실은 그들만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전 당근마켓이 생각났어요. 아니에요. 세 줄로 설명 주셨지만 저는 다 이해했다는 거. 사실 그 덕분에 제가 이제 더 많이 썰을 풀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유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색 제가 아까 놓쳤네요. 네, 아바타 만들 때 피부색도 넣을 수 있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자, 알림과 함께 선물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저희가 또 이제 되게 새롭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생겨요. 알림을 만들 때 기존에는 딱 알림만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이 알림을 생성할 때 아까 시간, 누구냐, 후, 그리고 내용, 이 정도로 했고, 알림 방식 같은 것들을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받는 사람이 세팅해 놓은 값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내는 사람이 선물을 넣습니다.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물은 일단 아바타 아이템 선물이면 그나마 땡큐. 아이템 선물이면 그나마 괜찮다. 근데 이게 갑자기 만약에 이 쿠폰이 딱 등장한다. 아니면 실물 상품이 등장한다.
저희 게임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으면은 막 집으로 농작물 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게임 속에 이 엄청난 아바타 세계에서 무언가 한 걸 기반으로 해갖고 뭘 선물을 줬다. 그러면 요거가 또 실물 상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물하기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타야 돼요. 우리 선물하기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커머스에 많이 쓰시면 선물하기가 요새 늘어나고 있죠. 선물하기가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뭐가 날아가도 날아갈 수 있는 데는 휴대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받은 사람이 실물 상품일 때는 주소지 등록을 해야 될 거고, 이 쿠폰은 보통 수령했다는 거를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어요. 사용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받았다라고 하던가 그런 절차가 있을 거고, 아바타 아이템인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받았을 때 이거를 뭐 그냥 보내고 끝이면 되게 좋겠는데 보통 선물하기엔 요런 정책이 들어가요. 선물 후 N일간 미수령 시 자동 취소. 왜냐? 물건을 받은 사람이 안 받으면 정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취소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도 사지도 않았는데 돈이 우리 요 아바타 판매한 디자이너 박씨 있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받은 B가 나 이 아바타 아이템 안 쓰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박씨에게서 돈을 뺏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해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N일간 미수령 시 자동 취소가 있어야 되고, 실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데 막 3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김영란법 걱정까지 하시는 분까지 제가 봤어요. 선물하기 기획할 때.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거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냐? 엔드 픽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복잡하게 만들면 우리 처음에 오픈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이거는 한 3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야 될 사이즈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가 처음에 되게 그림이 명확해야 그 페이지 1에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마지막에 페이지 3에 들어가는 내용이 하나가 이커머스에서 베리에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가 먼저 이 페이지 2에서 완성이 된 게 페이지 3로 갔을 때 정리가 잘 돼야지 이거를 또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가장 근간이 되는 아바타에 대한 정의가 되게 엣지 포인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바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바타가 도대체 어떻게 엣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아바타가 어떻게 엣지 포인트로 될 수 있을까? 그럼 이 아바타가 되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바타에 그냥 아바타 자체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아바타 미니미, 이름 미니미라고 하면 나이 드러나죠? 이러면 좀 그런데 아바타, 그 다음에 그 공간, 이거 써주신 분도 싸이월드 미니미 예시로 드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다 동년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되게 어리신 분들 계시죠? 이게 이해해 주세요. 공간, 이 두 가지를 이걸 너무 계속 쓰고 싶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페토는 뭐 어떻게 했냐? 제페토는 뭐 여기서 뭐 사진 찍기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 아바타 이렇게 움직여놓고 찰칵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다시 돌리기도 하고, 이거를 외부 공유를 하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해야지 이게 계속 쌓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활용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활용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성장 전략을 했을 때 우리의 엄청난 중요한 자산이 아바타여야지 지금 페이지 2, 3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알림이 엣지가 되면 아바타에 돈 쓸 이유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알림이 엣지가 되려면 구글 캘린더와 싸워야 된다는 점이 이제 약간 우리가 고민해 볼 포인트 같아요.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서비스 기획자로서 이거를 딱 기획을 해야 된다고 이제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를 딱 고민을 해보면, 대표님 이제 요청 주신 제로님이 이제 저희 대표님이시면, 대표님, 그래서 아바타가 주는 가치가 뭘까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가치는 네가 찾아야지 하면 이제 일단 페이지 2랑 3까지는 이제 먼저 생각하지 않고 가치를 이제 저희가 찾는 그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길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아바타의 가치까지를 설계를 하지 못했어요. 제페토는 그 가치를 잘 찾았죠. 뭐 Z세대 애들이 커뮤니티성으로 쓰잖아요. 그게 게임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약간 새로운 어나더 레벨 메신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메신저 속에서 나 자신이 메타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바타가 되게 의미가 있어지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알림을 하는데 매개가 현실이에요. 약간 커뮤니티 메타버스형 O2O 같은 느낌이라 O2O 아시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래서 약간 메타버스형 O2O일 때는 그 안에 있는 아바타와 내가 완전히 동일시 돼야 되잖아요. 완전 같은 현실 속 인물.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거울 세계 같은 느낌이라서 거울 세계에 대해서 이 아바타가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예, 약간 제가 대표님이라고 하시면 저는 요 가치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 나머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엔드 픽처들을 하나의 목표와 비전으로 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에 대한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전이 목표가 정해져야 우리가 나머지를 이 방향으로 갈지 저 방향으로 갈지 알림을 키울지 아바타를 통해 다른 서비스를 키울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도그냥의 기획 정리였고요.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응을 쉽사리 볼 수가 없거든요. 이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랑 되게 다른 게 이제 강의실은 눈앞에서 이제 막 보이니까 되게 저는 편하네요. 왜냐면 반응이 보이거든요. 웃는지 뭐 우는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얼마 전에는 제 강의를 여러 개를 연속으로 들었다는데 제가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리스트를 봐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으신 분들도 좀 티를 내주세요. 제가 누군지.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저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다 읽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어디 후기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다 너무 재밌고 머리 쏙쏙 들어요. 영주님 네 재밌고 쏙쏙 들어오신다니 감사합니다. 룸솔트님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뭐 지금부터 그러면은 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아이디어 주신 지금 짬바 여러분 이게 10년 동안 기획만 하면 들으면 척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되게 많이 짜여져 있는 사고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고를 먼저 끄집어 놓은 다음에 이거 다시 해체해가지고 정말 좋은 서비스 만들어야 돼요. 네. 후기 여러분 저는 블로그도 좋아하고요, 브런치도 좋아하고요, 페이스북도 좋아하고요, 인스타그램도 봅니다. 다 뒤져서 보고 있거든요. 아무데나 올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게 재밌어서 계속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와주시면,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이디어 있으시면 먼저 막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제 시간을 들여서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이런 거 어디 가서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이거를 맨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UI에 대한 내용은 이게 정책이나 엣지 포인트나 비즈니스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그리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먼저 그리게 되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리는지 아세요? 회원 가입 페이지부터 그려요. 얘 이제 1000년 동안 그려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 설정하는 페이지 디자인 시작해요. 아바타 설정하는 페이지 디자인하고, 이제 알림 등록하는 페이지 디자인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지나가서, 네. 하기 시작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제로님인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는 내 상태를 스스로 챙기기 어려울 경우, 이 아이디어 내주신 제로님이 더 설명을 더 주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생기기 어려울 경우, 예를 들어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경우 옆에서 누가 깨워주기를 원하는 거다. 전 아바타 엣지 포인트가 생각났어요. 졸린 표정을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졸린 표정을 하고 있거나 잘 못 일어나는 친구, 아바타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면 이 사람 알림 신청하기, 그러니까 이 사람 아침 알람 해주기 이렇게 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알림보다도. 근데 그걸 아바타로 하는 거면 그 아바타가 가질 수 있는 뭔가 엣지 포인트를 더 보여주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표님은 이런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직원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그 포인트로 잡았으면 좀 더 얘기를 많이 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먼저 사전에 컨택해서 막 여쭤보고 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이제 일어나는데. 네. 지금부터 Q&A 시간인데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해주셔도 돼요. 뭐 서비스 기획 얘기하셔도 좋고,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지금 제이리 님이 질문 주셨는데, 신입 서비스 기획자에게 추천해 줄 만한 자기소개서 양식이나 구성,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는 자신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자소서는 근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말고 꼭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있잖아요. 제가 요새 이력서를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막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제 이력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신입 기획자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아쉽다 싶었던 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너무 관계없는 이력서 앞에 거의 이만큼이 관계없는 이력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이 직무에 관심이 없었으면 사실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경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경험에 대한 건 회사 밖의 얘기고 보통 이력은 회사 내에 있었던 거니까 그 회사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고 직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도 그걸 먼저 쓰더라고요. 회사 이력을. 근데 뒤에 가보면 막 사이드 프로젝트 막 빠방하게 했어요. 그리고 막 뭐 대학교에서 동아리 막 이런 거 했어요. 나는 사실 그게 보고 싶은데 앞에 너무 다른 직무, 마케팅 했던 직무, 뭐 에디터 했던 직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새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뭐 운영했던 직무 이런 게 막 쓰여 있는데 그거를 딱 보고 있으면은 직무가 상관이 없는데? 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 그거를 발견하니까 이거 꼼꼼하게 안 보면 놓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서류가 막 쌓여 있으면 맨 앞에 요약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탁 티내고 싶은 이력을 이력서 앞에서 그냥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요즘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구닥다리 회사들 제외하고는 요새 뭐 학력을 보나요? 뭘 보나요? 지금 철저하게 이 사람의 관심도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뭐 키워드나 이런 걸 앞에서 탁탁탁 구성해 놓으면 바쁜 와중에 봤을 때 확 눈에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포트폴리오도 제가 요즘에 노션 포트폴리오도 받고 PPT 뭐 아니면 PDF 포트폴리오 되게 많이 종류별로 봤는데 노션 포트폴리오가 URL로 오니까 받아보는 입장에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거 제 개인차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두 사람만 오는 거면 노션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볼 것 같은데 이게 여러 사람이 온 상태에서 노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거에 들어가 보면 한 페이지 보이는 게 아니라 다 타이틀만 있고 그걸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서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요약 페이지는 앞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노션 페이지라고 해도 캡처처럼 하나라도 떠서 그게 PDF 파일 같은 걸 하나 넣어주고 그 PDF 파일에 링크를 걸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라도 사실 다 엣지 포인트가 진짜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겠네,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겠네. 근데 그게 내가 찾는 직무랑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장점도 못 보여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되게 꼼꼼하게 그래서 보려고 이것도 다 문서 다 들어가 보긴 하는데
접근성이 노션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힙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다 노션 주시는데 노션의 단계와 뎁스가 많으면 저도 고객이랑 마찬가지인지라 집중력이 확 흐트러져서 요약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서영. 네, 서령님 예능감은 기획감. 그러면 동근양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필요한 기능이 뭔지부터 정리하시고 구체화하시냐고 물어보셨네요. 저는 사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타입이 별로 아니라서 저는 약간 목적을 더 중요시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뭘 해봐야지 하고 아이디어가 팡 떠오르는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못 돼서 저는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만 생각하다가 거기서 이제 방법을 찾을 때 약간 구현 가능하고 내가 해볼 수 있고 그런 쪽을 해요. 저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구닥다리 인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PO들에게 느끼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빠밤빰 막 이렇게 해서 딱 생각나는 거.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있고 이게 백엔드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님더님. 네, 상호님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디어 주시고 하셔서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더 감사해요. 네. 그리고 님더님 구현하기 위해 웹 프로토타입 등을 만드는 툴을 어떤 걸로 사용하시냐고요? 사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저 프로토타입의 목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목적. 그래서 회사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것도 시점이 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 화이트보드 되게 잘 쓰죠. 회사에서도 이래요. 화이트보드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 맨날 하나씩 끼고 있는데 네. 언제 시점이 하나 있냐면 내 아이디어를 디자이너에게 전하고 싶을 때, 디자이너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혹은 뭐 협업자들에게 소통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협업자 소통, 대략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줄 때가 필요한 거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사용성까지 보면서 잘 만들고 싶을 때, 글씨가 점점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생각해보세요. 디자이너보다 내가 잘 만들 수도 없고 그거 되게 시간 낭비예요. 디자인을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퀄리티가 낮아도 돼요. 막 발로 그린 거 진짜 그려가도 되고 스케치 해놓은 거 그려가도 되고 그냥 노트에다 그림 끄적끄적한 거 가져가도 돼요. 들으시는 분이 오히려 잘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프로토타입이라면 저는 뭐 미로도 상관없고 네, 피그마까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미로 아니면은 그 카카오에서 쓰는 거 있죠. 뭐지? 점점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그 카카오에서 쓰는 게 있어요. 누구 댓글 좀 달아주실 수 없어? 없나요? 아니, 카카오에서 쓰는 자꾸 머릿속에 딴 게 떠오르는데 있습니다. 어쨌든 안 떠올라오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뚝뚝뚝 5분! 5분! 맞아, 그거! 감사합니다. 영주님, 혜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셨어요. 네, 블루카이님도 감사합니다. 네, 엑슈어 쓰시는 분도 엑슈어 쓰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근데 약간 기획 툴이랑 그 중간 어딘가에서 엑슈어 많이 쓰시니까. 근데 뭐 저는 요 정도 스펙이라면 사실 이렇게 해도 소통하는데 큰 지장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용성을 보면서 잘 만들고 싶을 때는 이거는 디자이너 분이랑 진짜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개발해서 뭔가 엔지니어링 요소만 빼고 만들어서 계속 테스팅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도 한 다음에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자? 기획자일 수도 있고 PM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툴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 상황에서 나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규격이 있으면 유료로 돈을 내놓은 라이센스 받아놓은 걸로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블루케인 카이님. 네. 요새 블루카이님이 요새 스타트업 애자일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나요? 애자일 방식에서의 기획 수준은 워터폴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애자일이라고 해도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타트업 오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방식이 폭포수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애자일 방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백엔드를 하는 저로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뽑자면 이거는 뭐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방에 엄청나게 튼튼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폭포수 방법론이었으면 이 백엔드의 애자일은 최소 범주를 개발을 하는 거가 나중에 다시 뜯어야 될 걸 알면서도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프론트엔드랑 좀 다른 게 프론트엔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검색 페이지인데 검색 페이지 기능은 다 똑같고 이거를 뭐 사용성만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걸 애자일로 뭐 스프린트를 돌린다. 그러면 이거는 개발에서 그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더 빠르게 한번 뭐 2주 단위로 바꿔가지고 계속 내보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 백엔드는 사실 그런 종류가 아니거든요. 2주마다 한 번씩 실험을 하면서 뭘 바꿔치기 하기에는 제가 특히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 예전부터 했던 부분들, 이커머스 뒷단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자일 방식이라고 하도 기획자와 개발자 간에 PM이죠. PM과 개발자 간에 그 스펙에 대한 정의는 그래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애자일 방식이니까 기획 수준을 깊이 있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터폴처럼 모든 걸 막 디테일하게 다 적는 거는 아니지만 큰 방향성에서 어떤 프로세스와 로직으로 만들겠다 정도는 이미 싱크가 돼 있어야 나도 그게 내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도 알 수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백엔드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엔드 픽처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그 엔드 픽처를 그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수님은 지수님, 예. 서비스 EM, PM, PO로 A부터 Z까지 쭉 세팅된 프로세스를 한번 강의로 접하고 싶으신다고요? 책을 읽고 있다. 책을 읽고 계시다. 그 책에 대해서 아시죠? 그 책에 쓰여 있지만 그 12주짜리 클래스를 제가 12주 주 2, 3회 하던 클래스를 책으로 썼던 거거든요. 그걸 제가 5기수를 돌렸는데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 일주일에 3시간짜리를 막 이틀, 3일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도 너무 힘들어요. 그 풀로 한번 다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개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강의이다 보니 제가 막 개발자가 하는 피드백까지 다 이렇게 흉내내서 막 해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A부터 Z까지는 조금 어렵고 A부터 한 P? 5PQR 그 정도? 5 정도? A부터 5? 이게 디자인 개발 들어가기 전? 그러면은 몰라요. 뭐 S? 아무튼 그 정도 강의는 지금 풋풋 내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 강의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커머스 도메인에 대한 설명하는 강의들 뭐 역사도 있고 뭐 정책 강의도 있고 그런데 저런 느낌으로 기획 강의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죠, 그게? 서비스 기획. 네. 따라서 하는 서비스 기획인가요? 그런 타이틀의 제목이 있는 강의가 있는데 그게 이벤트 시스템 어드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청 사항을 받았다 치고 내가
서비스 기획자 또는 PM으로서 이 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기타 등등 그걸 정의해가지고 기획 요구사항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하는 클래스는 있어요. 그게 한 이제 A부터 한 S까지 정도? 기준도 없죠? S? 이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네. 네. 지금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제로님이 자기가 PPT로만 하는데 뭐 괜찮냐 이래서 자기 밑에서는 다 위로를 해주고 있었고요. 네. 요 분, 제이리님이 또 이제. 네. 전 PPT도 저도 오래 썼어요. PPT가 전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버전업하기 힘든 거랑 요즘에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개발자분들이 그 항목 하나하나까지 다 정의된 걸로 일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사실 기획자가 되게 마음을 열고 거기에 있는 내용도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이게 서로 맞춰서 잘 바꿔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옛날에 그렇게 일 안 했잖아요. 저희 이렇게 다 써놓은 대로 안 하면 이제 막 혼내고 막 테스트하면서 오류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발전적이기도 하고요. 저희보다 개발은 훨씬 더 잘 아니까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비즈니스도 잘 아는 개발자들이 대안을 되게 잘 제시해줘서 저는 되게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PPT도 전 나쁜 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써보시면 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차피 와이어 프레임이 있고 스펙 쓰는 거라서 그냥 이거의 관점의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이리님이 네, 제가 생각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쪽 기획의 매력, 장단점. 제가 옛날에 그 배우던 사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던 말이 이제 저희가 백엔드 하는 이제 그룹이었잖아요. 저는 프론트엔드도 하고 백엔드도 하고 양쪽 다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백엔드 하던 저희 위에 선배가 저한테 우리는 어둠에 숨어서 양지를 지향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했어요. 그 사원 때는. 근데 약간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둠에 숨어 있어요. 그게 그 백엔드만 일을 하면은 막 팡팡 터지는 매출 이런 거랑은 사실 내가 없으면 못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기획을 하고 싶은 사람은 좀 더 그런 것보단 장기전으로 하고 약간 꼼꼼하게, 물론 양쪽 다 꼼꼼해야 되지만 빵꾸를 없애는 거에 되게 막 열정 있는 사람이 사실은 백엔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지 않은 사람. 내가 막 성과를 막 내서 막 스타가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커머스 하나 부시겠다. 뭐 내가 커뮤니티 하나 내가 지금 부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사실 백엔드 했으면 좋겠고요. 프론트엔드는 성과를 정말 빠르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즉시 받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고양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나 개선했는데 바로 오픈하자마자 성과가 팍팍 나오는데 사실 주문 클레임은요. 뭐 개선한다고 갑자기 구매 전환율이 막 2%였던 게 막 5%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채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네,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이게 프론트엔드, 백엔드이기도 한데 약간 반응이 빠른 쪽과 반응이 느린 쪽이라고 나눠볼 수도 있고요. 프론트엔드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고쳐도 성과가 안 나면 되게 많이 지치는 게 프론트엔드예요. 왜냐면 입 있는 사람이면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 눈과 입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던져요. 그 프론트엔드에. 자신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표를 해야 돼서 네. 그렇죠. 아까 그 여자애가 폭포수 물어봤던 블루카이님 슬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기획을 대충 하시는 분 있죠. 근데 그건 어딜 가나 있어요. PPT로 대충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끔찍해요. PPT로 대충 하면은 이렇게 PPT는 있고 UI 이렇게 한 케이스 그려놔요. 케이스가 한 10개인데 한 케이스에 여기 디스크립션에 막 클릭하면 열린다. 이것만 딱 쓰여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배기 싫어요. 똑같이. 이게 폭포수라고 해도 잘 정의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서
저거는 우리가 앞으로 기획자들을 더 많이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보고 배울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발자분들이야 좋은 선배님들이나 그런 코드를 직접 보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기획자들은 보통 문서를 볼 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 좀 안타깝게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종이 한 장으로 기획할. 약간 제가 서비스 기획자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라도 열심히 교육을 열심히 나서고, 그리고 제 후배들은 안 그러도록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 네. 무시하겠는데. 아, 이거 진짜 교육은 되게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자분들이. 네, 또 있나요? 그 질문이. 오늘 이제 9시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 네. 마지막 질문. 네. 백엔드 단에서도 A/B 테스트나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고객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바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개선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없는 거를 개선할 때는 사실 못하죠.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들 때. 저희가 스타트업에 오니까 제로 투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로 투 원을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다른 타사 거를 보고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목적에 맞게 상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용처나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거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표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조차도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저런 테스트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백엔드에서 A/B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아마 그 백엔드가 어떤 백엔드냐에 따라 다른데, 주문에서 A/B 테스트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주문서는 가능하죠. 주문서는 UI니까 주문서는 가능하지만 주문에 그 뒤에 주문 번호를 생성하는 거에서 A/B 테스트를 한다. 우리 개발자가 나빠질 수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는 네, 제안을 해봤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면 되게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제로님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호님, 오늘의 주인공이신 상호님이 이직 준비 중이시군요. 이커머스 모빌리티 둘 다 핫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커머스를 너무 사랑해서 이커머스를 계속 다니지만, 사실 모빌리티도 결제가 붙었기 때문에 아예 이커머스에서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야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도메인이 만약에 주문, 그 다음에 정산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큰 범주에서는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 회사가 모빌리티라 하면 성장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모빌리티 회사 많지도 않으니까 비전을 보시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이커머스 다니시다가 너무 정말 그냥 물건만 판매하는 이커머스, 뒤에 이런 구조 하나도 직접 안 만들고 그런 이커머스 가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오프라인 유통처럼 생각하는 이커머스, 제가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죠. 그런 곳은 되면 어려운 점들이 계속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온라인 사업대로 생각하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예, 1시간 네, 기획 예능이고요. 네, 예능이에요, 예능.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강의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못하는데, 제가 예능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발랄하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1시간 또 재밌게 보냈고요. 저희 이거 거의 한 3주에서 4주 텀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나 이런 아이디어 있어 싶은 분 계시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한테 패배를 보내셔도 되고요. 풋풋에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먼저 제안을 주셔도 제가 보고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소문. 그리고 이게 채널이 2군데 올라가요. 그래서 푸푸 아카데미 쪽 채널에도 올라갈 거고, 라이브, 그리고 이거 편집해서 편집본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 2군데 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비스 기획자 도근양이었고요. 오늘도 되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